윤석열 권영세의 대북 통일 정책에서 중요한 시설이 통일 플러스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30일 통일부에서 사회적 대화 등을 적극 반영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게 나왔다. 그리고 현 통일부입니다. 2022년에서 2027년까지 통일부의 전략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실시한다. 2023년에 이미 실시한다. 그런데 그 목적은 국내의 통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 인프라를 연계해서 그래서 통합 운영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발표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권영세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회적 통일 대화라는 것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회적 통일 대화, 사회적 대화, 이 업무, 여기에 통일 플러스 센터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이걸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권영세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그것하고 아주 흡사하다. 자, 세부 정책까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문재인의 전략과 상당 부분이 합치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 여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 플러스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 통일에 관한 국민의 이해 그리고 참여를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23년 1월 30일 통일부가 바로 2023년도에 전국의 각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는데 그걸 바로 통일 플러스 센터 중심으로 하겠다. 그 지역의 통일 인프라를 연계해서 통합 운영하겠다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밝힌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하고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밝힌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은 이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일 플러스 센터,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통일행정종합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통일에다가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하는 더하기, 통일 더하기 센터라는 것인데 이걸 통일 플러스 센터라고 읽는 겁니다. 통일 플러스, 이게 무슨 소고기 몇 플러스 이것처럼 이 좌파 세력들은 통일 플러스 뒤에 뭘 갖다 붙여도 되지만 통일에 플러스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만들어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대북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넓혀준다. 전국 곳곳의 지역에 거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분권 협치형 평화통일 지역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다. 분권 협치형.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여기에 나서서 지자체가 그곳에서는 중심이 되는 이런 플랫폼을 형성하겠다. 거점보다 플랫폼이 훨씬 크고 강력한 그런 느낌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하느냐. 근데 북한 도서관 기능을 한다. 거기에 가면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고 북한 동화책, 북한의 사전이라든지 각종 그 저작물, 기록물을 구비해 놓고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보니까 그 건수가 뭐 몇십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북한 드라마, 북한 영화를 보여주고 북한 노래, 그 공연하는 거, 북한의 연극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북한의 사상, 선전, 선동물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평화 체험학습도 한다. 이 윤석열 권영세가 추진하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 게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접합시켜서 홍보하고 또 연극마당에 직접 참가하게 해서 체험학습도 하게 하고 통일 캠프, 평화 콘서트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놀러 갔다가 세뇌돼 버리는 뭐 이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통일플러스 센터의 지금 현황이 어떤가? 아마 가장 먼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2018년 9월에 인천의 통일플러스 센터가 열렸습니다. 그걸 열었고 지금은 전국에 이렇게 보면 중앙에 그리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이게 설치 운영 중인데 경기도는 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남북도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확장할 거라고 하는데 뉴스 몇 건을 보면 2022년 12월 14일에 충청권의 통일플러스 센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짓는데 100억을 들여서 건립한답니다. 2023년 3월 27일에는 강원 통일플러스 센터를 착공했는데 이것도 뭐 한 3층 건물 정도 되는데 65억 원을 지금 책정해 놨다고 합니다. 강원 통일플러스 센터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싶은 그런 정보도 주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통일과 관련한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괴이한 일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플러스 센터에서 북한 거를 다 보여주고 뭐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통일 관련 행정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한다. 행정 서비스까지 거기서 한다. 그러면 통일플러스 센터는 정부 기관인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2022년에서 2027년까지 통일부의 전략계획안 이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통일플러스 센터에 대한 대목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플러스 센터를 확대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건립한다. 그래서 평화, 통일정책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거 다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똑같은 그 플랜, 바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해놓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하는 것은 문재인이 나쁘지 윤석열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가 그 정도까지 갔느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살인 플랜을 다 짜놨는데 윤석열이 칼 들고 찌르면 문재인이 나쁜 겁니까?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 이번 기회에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해둡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전략계획안에서 밝힌 게 통일플러스센터 인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게 이제 2022년 8월에 발표된 거니까 향후, 그러니 2022년 8월 이후 호남, 강원, 충청, 경기, 영남, 제주권에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큰 걸 지으려고 뭐 100억 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또 짓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 게 이겁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이번엔 자료센터인데 2022년 3월에 통일부와 고양시가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설계 공모는 2022년 7월에서 2023년 5월까지 할 것이고 착공은 2023년 9월에 하는데 2025년 8월에 완공을 하고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게 목표다. 뭐 이들은 2027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이런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대상이 누굴까? 이건 뭐 간략하게 뉴스 한 건만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뉴스입니다. 통일부 인천 통일플러스센터는 인천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청소년 평화 통일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생부터 시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방송을 이미 했듯이 윤석열 권영세의 통일교재로 교육할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런데 그 교재 어떻습니까? 주체의 사상 등 북한 이념, 그리고 북한 노동당 체제를 교육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 그걸 교육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권영세 이 정책을 설명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업무가 바로 사회적 대화다. 그 사회적 대화라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그게 개념이 뭔지, 뿌리는 있는 건지 도대체 아무나 되는 대로 말하는 건지 모르는 바로 그 용어, 이제 그거를 두고 어떻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은 통일플러스센터다. 통일플러스센터가 어찌됐든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느냐? 국민이 권영세 말하는 것 그대로 옳다라고 할 때까지 교육을 한다. 한마디로 획일화하고 세뇌한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전문가 순회 토론회,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건 어른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나는 통일이 이렇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가서 그냥 집어넣어 주는 대로
세뇌당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에서 밝히는 통일플러스센터의 교육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그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애들, 또 우리가 흔히 무슨 맘 하는 지역의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지역맘들, 지역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이 보기에 이제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윤석열 권영세가 보기에 통일플러스센터로 불러 모을 대상은 좀 그 하층민이라고 할까, 또 좀 거칠게 말하면 바닥에 있는 대중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으로 대중을 체감시킨다. 어디 뚜렷이 뭐 갈 데도 없고 공짜로 가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고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문화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일 일꾼으로 갱생을 하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주고 그냥 놔두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세뇌당한 사람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키운 그 사람들이 통일 일꾼이다 했으니까 통일 일꾼이 뭐를 하느냐? 세포로서 통일 활동을 하는 겁니다. 통일 플러스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교육을 해서 키워낸 통일 일꾼들이 통일 세포 활동을 하도록, 이 세포 활동을 할 세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획안을 보고 또 통일부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 하면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키운 통일 일꾼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통일 플러스 센터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하드웨어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는 그것을 물려받은 윤석열, 권영세,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이거를 똑같이 표현해서 참여적 의사결정, 특히 이 분야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여적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시민이 참여한다. 참여자가 학습을 하고 숙의를 한다. 이 숙의라는 것은 곰곰 생각하면서 논의한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하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숙의.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서 그 결과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대화,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그런 학습을 해야 한다. 이게 전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곳이 통일 플러스 센터다. 그래서 통일 플러스 센터의 교육이 사회적 대화에는 필수적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공되는 정보가 아주 구체적이고 충분할수록 이 학습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권영세의 그 통일교재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권영세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에게 북한 주체사상을 교육하는구나. 통일교재에 그걸 넣어놨구나. 역시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하드웨어이고 거기에서는 북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생생한 북한 것들을 북한 체제는 이거고 김정일 지도자는 무슨 연설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즉시 우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권영세는 통일 일꾼을 교육할 통일 인재 양성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통일 인재라고 하는 것은 그 통일 플러스 센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신분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잘해봤자 세포, 잘해봤자 통일 일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일 일꾼을 키워내는 통일 인재, 그들만 인재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핵심 전달자라고 합니다. 핵심 전달자 통일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하면은 1년 과정, 이거는 장기 과정이라고 하면서 1년 내내 가르치는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겠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 통일 미래 기획 과정, 공직자 통일 교육 과정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 여기서 키워내는 사람들이 핵심 전달자고 그들이 통일 인재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통일교육 담당자들을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여기 이 과정은 뭐냐 하면 학교 통일 교육과정, 사회 통일 교육과정, 통일교육 전문 강사 과정. 아무래도 핵심 전달자보다는 좀 급수가 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권영세가 하는 문재인을 포함해서 통일 정책에서 이런 인재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입니다. 상급과 하급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층 간 이동은 없는 게 원칙이다. 신분은 평생 그대로 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위원을 위축하는데 이 통일교육위원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통일교육위원회 제23기 위원으로 전체 720여 명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600명, 해외에서 120명, 이들이 임기가 2년짜리 통일교육위원입니다. 그리고 17개 지역협의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렇게 뭔가 아마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 우리가 볼 수 있을 혹은 있었을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민간단체도 활성화하겠다. 민간단체도 여기에 들어가서 역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획일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 세대를 참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어떤 신념 이게 보이는데 청소년과 대학생 이들은 피교육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중인 겁니다. 가르쳐야 될 대상. 이런 인식이 확고하다. 그것 또한
우리가 제대로 봐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어떻게 그들을 다루는가 하면 놀이와 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찾아가는 학교 통일 교육을 운영한다. 학교 통일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청소년 평화 통일 문화 경연대회 이런 것을 하고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모델을 개발하고 강좌를 운영한다.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을 하고 그런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를 지원한다. 대학생 통일 논문 공모전도 하고 2030 세대 대상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도 운영한다.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도 2030 세대 대상은 별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결국 뭐냐? 이들 모두는 이런 걸 통해서 교육한다. 피교육생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 논문을 써도 그 논문을 보고 통일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다. 이거를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좀 넓게 잡아서 2030도 좀 알아야 한다. 좌파일수록 더 수직적 사고가 더 굳어 있다. 그들이 젊은이 하는 것은 세포가 필요하다. 부려먹을 세포가 필요한 거다. 현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것을 물려받은 윤석열 권영세, 여기서 사회적 대화를 전국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일상화해서 확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회원과 활동가들, 지역사회 지도자들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고 전문적 컨텐츠하고 퍼실리테이터 역량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언론 미디어 그리고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각계로 이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획을 추진해야 한다. 선전선동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통일플러스 센터를 전국화하고 그 다음에 허브 구축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전 단계가 거점 확보, 진지 구축이다. 그런데 이 거점 확보, 진지 구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작업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권영세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육의 지역 거점으로 강화해야 한다, 강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문재인의 그것과 윤석열 권영세의 그것은 똑같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테마에서 완전히 똑같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관해서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속뜻이 무엇인가? 교육을 해서 회귀를 하는데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결국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는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국민의 독창적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정세현이 개회사를 했던 학술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인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연 학술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정책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통일 정책에 국민이 참여해야 하다니.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왜 절실한가? 이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 본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권영세는 국민 참여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국민을 세뇌시킨 다음에 세뇌된 사람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그들이 합의를 도출해 놓고 이게 국민의 합의를 도출한 거라고 하려는 이런 과정이 보입니다. 동아일보 2023년 3월 1일 뉴스입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부의 조직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일정책실 밑에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한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소통과라는 것을 신설했다. 그러니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남남 갈등을 해소한다. 우리는 남과 북의 문제가 통일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김한길이 이야기했던 바로 남남 갈등을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 합의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쇄시킨다. 갈등은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 중요한 키워드마다 한 두 걸음씩, 세 걸음씩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 도구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대화로 어떤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이거를 단일하게 합의된 국민의 뜻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 아닙니까? 자기들 편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의안은 우리 전체 국민, 주권자, 우리 전체 국민 100%의 합의다.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